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10가지. 여러분은 건강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지금껏 굳게 믿어왔던 건강상식들이 사실은 완전히 틀린 오해였다면요. 건강을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10가지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진짜 정보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건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오해, 땀을 많이 흘릴수록 살이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땀을 흠뻑 흘리고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이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고 지방이 연소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땀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분비되는 수분과 전해질입니다. 격렬한 운동 후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지방이 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몸속 수분이 빠져나간 결과입니다. 물을 마시면 곧바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죠. 우리 몸의 해독작용은 간과 신장이 담당하며 땀으로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땀의 양이 운동 효과나 체지방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도한 발화는 탈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운동 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오해, 운동은 무조건 오래 해야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면 할수록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운동 시간을 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질과 방식이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1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걷는 것보다 30분 동안 올바른 자세로 빠르게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장시간 반복할 경우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 같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체력 수준에 맞춰 적절한 강도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5회, 한 번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일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필요량 이상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과다 섭취 시 몸속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두통,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D 과다 복용은 고칼슘 혈증으로 이어져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전문가와 상담 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오해, 저녁을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는 통념입니다. 저녁 6시 이후 금식이라는 말이 철칙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가 체중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이 찌는 것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총 칼로리량이 소비하는 칼로리량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즉, 저녁 식사 시간보다는 하루 전체의 칼로리 섭취량과 음식의 종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를 적당량 섭취하고 하루 총 칼로리를 잘 조절한다면 저녁 식사가 체중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고열량 음식을 폭식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저녁을 완전히 거르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다음날 폭식을 막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을 무조건 굶는 극단적인 방법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 푹 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충분한 휴식은 회복에 필수적이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기 초기나 가벼운 몸살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기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열이 나거나 몸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통이나 관절통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고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재활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규칙적인 움직임은 회복을 가속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임을 최소화하기보다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적절한 휴식과 활동의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오해, 무지외반증 수술은 통증이 심하고 재발률이 높다는 인식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질환으로 많은 분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곤 합니다. 과거에는 수술 후 통증이 크고 회복 기간이 길었으며 재발 가능성도 있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무지외반증 수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최소 침습 수술법이 보편화되어
2mm 정도의 작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며 통증이 현저히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특수 금속 나사를 사용하여 뼈를 단단히 고정하기 때문에 재발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2 내지 3일 내에 특수 신발을 신고 보행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빨라졌습니다. 무지외 반증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 불균형을 초래하고 무릎, 고관절, 허리 등 전신 관절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오해, 키 성장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입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장판이 닫히면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판의 역할이 크지만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20세 전후까지 키가 조금 더 자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부모가 작으면 아이도 작다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맹신입니다. 유전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키 성장은 유전적 요인 외에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후천적 요인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부모의 키가 작아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아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키 크는 운동이 따로 있다는 오해입니다. 특정 운동만이 키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줄넘기, 농구,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성장판을 자극하여 키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멸치나 우유 같은 칼슘 식품만 먹으면 키가 큰다는 생각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지만 키 성장과 칼슘 섭취량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으로 근육이 생기면 키 성장에 방해된다는 오해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성장판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 성장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8번째 오해,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살을 빼준다는 환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은 단식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거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살이 찌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단식 시간 동안 심한 공복감으로 인해 식사 시간에 폭식을 하게 되거나 칼로리가 높은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총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 근육량 감소,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야 합니다. 9번째 오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므로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적당한 긴장감은 공부에 집중하게 만들고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돕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느끼는 설렘과 긴장감은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만들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오해,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만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믿음입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광고를 보면 기적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수많은 영양제와 건강식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분이 이러한 제품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고가의 제품들을 서슴없이 구매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보다 더 좋은 건강 비결은 없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에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특정 질병이나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식품들이 광고에서처럼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려하고 비싼 제품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한 자기 관리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잘못 알고 있던 건강상식 10가지의 진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알게 된 진실들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